IT의 신! 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드플래시 산업이 이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오랜만에 들고 온 회사고요. 파츠, 반도체 파츠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파츠 중에서는 쿼츠 쪽이 있고요, 실리콘 쪽이 있고요,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실리콘 쪽이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쿼츠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가 세라믹이 뭐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쪽, 파츠 쪽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쿼츠 쪽은 원익 QNC 같은 회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회사고요. 제가 항상 파츠 쪽은 이야기하지만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비포 마켓은 장비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요. 애프터 마켓은 반도체 소자 회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게 애프터 마켓인데요. 단가는 장비사에 납품하는 비포 마켓이 한 50% 이상 더 좋다. 왜냐면 장비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다가 이제 장비를 팔려고 하는데 얘들이 단가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싸게 팔고 이런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돈을,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는 쪽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비포 마켓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덱스가 이제 이런 비포 마켓 업체 중에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외 고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한 50에서 60% 정도 해외 고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텔이나 TSMC나 UMC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 다 납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년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2천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2년 전망치는요 2320억 정도의 영업이익 56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4,3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21년 3Q부터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요게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도 두 개 공장이 신규 가동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런 신규 공장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GST하고 항상 많이 비교가 되는 회사고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 스크러버 쪽을 경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크러버는요, 반도체에서 나오는,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장비입니다. 사업 내용도 똑같아요. 칠러하고 스크럽하고 유지보수, 보수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니셈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쪽도 납품을 하는 거고, TSMC 쪽도 일부 납품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약간 유니셈보다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중국향 매출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중국향 매출이 한 60%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TSMC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중국 쪽이 굉장히 설비 투자를 미리 땡겨 놓는 분위기죠. 그죠? 혹시나 이제 또 반도체 장비 수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가요. BOE 뭐 이런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GST하고 유니셈은 서로 건전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셈 같은 경우는 21년
실적 전망치가 한번 볼게요. 매출이 2,510억,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이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2,800억에 500억 정도로 상향이 됐고요. 22년 전망치는 매출 3,300억에 영업이익이 5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3,630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ST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가요. 매출 2,9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 전망치는 매출 3,500억,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실적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수준이고, 현재 시총은 GST가 좀 더 쌉니다. 3천억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전구체, LED 전구체, 태양광, 그리고 석유, 화학, 촉매, 이런 쪽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LED, 태양광, 촉매 이런 쪽이 10%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사는 DNF 이런 회사들하고 전구체 쪽에서는 경쟁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사업 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래는 SK 하이닉스 쪽에 주로 납품을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DNF 창업자 공동 창업을 하셨다가요. 여기 대표님이 서로 이렇게 초창기에 분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F에 비해서 좀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있고요. 21년 전망치가 매출이 81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07억. 이거는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죠?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2년 전망치가 매출이 1,100억, 영업이익이 30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LED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또 미니 LED, 이런 쪽으로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같은 경우 ESG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태양광도, 그죠? 다 보니까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요, 시총은 3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소개드릴 회사는요, PSK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회사고요. PR 스트립, 세계 1등 회사고요. 아무래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지를 쌓고 깎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깎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1등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 국내 쪽으로 하는 회사들은 상고하저였어요. 상반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스나, 원익 IPS나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반기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PSK는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하반기 쪽 실적들을 굉장히 많이 디펜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를 열심히 밀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PR 스트립 대비해서 두세 배 비싼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PR이 계속 옆으로 무너지죠. 옆으로 미세 공정이 되면서 점점 더 좁아지니까 PR이 잘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게 하려고 밑에다가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합니다.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하는데요, 요게 잘 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땡땡한 요걸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건데, 요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사용처가 많아질 거다.
사용처가 많아지고 요거는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실적을 디펜스했다. 21년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치가 원래 3,850억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됐었어요. 추정이 됐는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380억에 영업이익이 940억까지 지금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22년 전망치는 4,930억 매출에 영업이익 1,120억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시총은 지금 6,300억입니다. 만약에 올해 실적을 비트한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싼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미스 션샤인 님이 남겨주셨어요. 전기차와 태양광에도 전력 반도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꼼꼼히 보고 10월부터 RFHIC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밸류에이션, 그리고 SKY의 조인트 벤처 설립 예정 등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단순한 통신 관련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EST, RF 머티리얼즈 등 관련 주식, 주가 모두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영수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전력 반도체 쪽이요. 전력 반도체 쪽은 기존에 CMOS 기반에서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가다가 이게 SiC나 GaN 같은 화물 반도체로 좀 바뀌는 트렌드죠.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로 만약에 바꾸면 일단은 밴드갭이 워낙 커서 전력 사용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이런 트렌드들이고요. 이런 쪽으로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탭까지 화물 반도체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쪽으로 이게 2세대라고 하는데요. 2세대 반도체 쪽으로 계속 옥죄다 보니까 자, 요 3세대 쪽으로 빨리 치고 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쪽 기술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건 장기적인 그림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맞다. 그렇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주가 상황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그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안정환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슛을 찰 때 나는 반박자만 빠르게 차야 된다. 반박자. 한 박자 먼저 차면요, 이게 날아가 버리고 정박으로 차면 누군가 수비수가 걸러버리기 때문에 항상 반박자 먼저 차는 게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맞아요. 버티면 돼. 버티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항상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타야 되는데 메타버스도 사실 작년에 뭐 가상 현실 이런 거 기술 있던 업체들 계속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냥 하던 거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메타버스가 붙어서 시장에서 막 분위기 붙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트렌디하게 잘 봐야 돼요. 전력 반도체가 뭔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인가, 그런 것들이 잘 왔을 때 이런 쪽으로 잘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정말 진짜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주식을 모아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하락장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때마다 아파요, 여러분.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권투 선수가 그러잖아요. 링에 올라갔는데 한 대도 안 맞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냉혹한 링에 올라갔는데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대 맞고 카운터 잘 때릴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잘 비축하고요. 주말에는 푹 쉬시면서 멘탈과 체력을 정비하시고요. 좋은 날을 위해서 파이팅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행복한 반등의 시간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